여행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또 다른 의미 있는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라스베이거스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눈부신 네온 사인, 세계적인 카지노, 그리고 끊임없는 엔터테인먼트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죄악의 도시에서 스릴을 즐기기 위해 몰려들지만 모두가 돈을 손에 쥐고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호화로운 리조트와 활기찬 밤 문화 뒤에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미국의 꿈을 상징하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이 무너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꿈이 악몽으로 변할 때 행운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은 종종 빈손으로 남게 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도박꾼들의 천국일 뿐만 아니라 노숙자 비율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역 정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약 8,000명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1년 만에 노숙자 수가 20% 증가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화려한 도시에서 극심한 빈곤에 빠지게 될까요? 많은 이들에게 라스베이거스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현실이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가혹한 현실 속에 갇히고 맙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불빛은 도시 깊숙이 자리 잡은 문제들을 감출 수 없으며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극심한 주택 위기입니다. 저소득층 세입자 100명당 이용 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은 단 14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극심한 격차로 인해 수천 명의 주민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해야 하며 그 결과 생활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건강 문제, 실직, 자동차 고장과 같은 사소한 사건도 이들을 거리로 내몰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라스베이거스의 월세는 급격히 상승했으며 임금 상승 속도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현재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1,200를 넘어섰으며 이는 라스베이거스의 경제를 떠받치는 관광 및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낮은 임금에 의존하며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산업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 도시가 왜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까요? 그 답은 심각한 빈부격차에 있습니다. 고급 리조트, 카지노,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동안 저렴한 주택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 주민들은 점점 더 가난에 내몰리고 있으며 결국 거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 위기. 라스베이거스는 사람들이 모험을 즐기고 가장 자유로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험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신건강 문제와 중독은 이 도시에서 노숙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자 중 약 3분의 2가 정신건강 문제를 앓거나 약물 및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 회복의 길은 자원이 부족하고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며 거리 생활의 가혹한 현실로 인해 더욱 어려워집니다. 만약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머물 곳이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스베이거스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일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같은 질환은 노숙자들 사이에서 매우 흔합니다. 치료받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는 그들이 직업을 유지하거나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질환은 중독을 유발하고 중독은 다시 노숙 생활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건강 관리조차 받지 못한 채 빈곤 속에서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 가치에 어긋납니다.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노숙자 위기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 중 하나는 바로 두더지 인간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해 도시의 하수 시스템, 즉 홍수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지하 배수 터널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터널은 화려한 도시 아래 수마일에 걸쳐 이어져 있으며
약 1,500명의 노숙자들에게 임시 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비닐천, 그리고 구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사용해 임시 거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상의 소음과 위험을 피해 어둠 속에 숨어 있지만 이곳의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면 엄청난 속도로 물이 터널을 가득 채우며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초 만에 전 재산을 잃거나 심지어 피할 새도 없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널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어둠 속에서 안전을 찾으며 찬란한 네온사인 아래에서 완전히 잊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이 끝없는 생존 전쟁입니다. 단순히 음식과 물을 구하고 안전하게 잘 곳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많은 노숙자들은 거리에서 동전을 구걸하거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임시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조차도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부 노숙자들은 그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헐갑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심지어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폭력 또한 늘 존재하는 위협입니다. 범죄자들은 노숙자들을 손쉬운 표적으로 여기며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소지품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특히 여성 노숙자들은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폭력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나 성적 학대의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거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이동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보호소에서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은 보도의, 공원, 다리 아래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에서도 경찰의 단속이나 범죄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기회와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많은 노숙자들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주소가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복지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변화하고 싶어도 그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끊이지 않는 도시 라스베이거스. 그러나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잊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인 커뮤니티에게 있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거처나 의료보험이 없는 이들은 대부분 응급실을 유일한 의료수단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노숙인의 40% 이상이 응급실을 유일한 치료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동시에 납세자의 비용 부담 증가와 다른 환자들을 위한 자원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숙인 사이에서는 결핵, 호흡기 감염, 피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이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위생 상태가 열악한 주거 환경, 특히 지하 터널에 거주하는 경우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또한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 많은 이들이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거나 건강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예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사소한 건강 문제가 곧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상처나 감염이라도 치료를 받지 못하면 수주 혹은 수개월 내에 중증질환으로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을 시행한 이후 일부 노숙인들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역시 전체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노숙 문제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체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특히 관광산업이 주된 경제 기반인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도시에서는 노숙인 천막촌의 존재 자체가 주민, 관광객, 그리고 노숙인들 사이에 긴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공원, 인도, 광장 등 공공장소가 임시 거처나 식량 확보 장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 모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의 존재는 도시의 외관과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라스베이거스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화려한 휴양지를 기대하지만 도심 엔터테인먼트 거리인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마주하는 극심한 빈곤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도시가 사회 문제를 어떤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노숙인 밀집 지역에서는 범죄 및 치안 불안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노숙인들은 생존을 위해 경미한 범법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공질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지만 이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들 뿐입니다. 막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선단체들과 지역 커뮤니티 그룹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NADA 홈너스 얼라이언스와 헬프 호프 홈과 같은 비영리 단체들은 노숙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밤낮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푸드뱅크부터 재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끈이 되어주고 있으며 그들이 없었다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을 이들에게 중요한 희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활동 중 하나는 샤인 A라이라는 자선단체의 활동입니다. 이 단체는 도시 지하 홍수 제어 터널 속에서 살아가는 이른바 터널 속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장 접근팀은 정기적으로 터널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 생필품, 그리고 중독 회복과 주거로 이어지는 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때로는 삶을 바꾸는 개입이 될 수 있으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어테어드 홈너스 리소어스 센터도 주목할 만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임시 거처, 의료 지원, 직업 훈련 등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 역시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예산 부족과 수용 능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노숙인 문제는 여전히 광범위한 시스템적 접근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위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자선 활동과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냉혹합니다. 재정적 자원의 한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쉼터 부족, 그리고 날이 갈수록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노숙인 위기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으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 없이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덴버는 2024년 9월 기준 약 54명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노숙 위기의 심각성 면에서 5번째로 높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택 비용의 급등은 이 도시에서 노숙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약 $2,100, 평균 주택 가격은 $57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많은 주민들에게 주택 소유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주거 비용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조차 큰 부담이 되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 중에서도 특히 여성, 그 중에서도 싱글맘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거지가 없다는 것은 곧 아이들을 폭력, 질병, 불안정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일부 여성은 차 안에서 자거나 장기적인 해결책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보호시설에 머무르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덴버시는 이미 수백만 달러를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에 투자해왔지만 수요와 공급 간의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7만 가구의 추가 저소득층 주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더 많은 투자와 치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덴버의 노숙인 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더해 시는 정신건강 및 중독 치료 서비스의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숙인들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적, 의료적 문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소득층 주택을 더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덴버는 주거 지원을 넘어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회복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보다 강력하고 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도시의 노숙인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산될 것입니다. 순위 4위, 샌디에이고. 샌디에이고는 2024년 9월 기준 약 264명의 노숙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미국 내 노숙인 인구 규모에서 4번째로 높은 도시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부동산 가격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평균 주택 가격은 약 90만 달러,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2,500달러 이상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주거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중산층조차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도시에서 저소득층에게는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문제는 샌디에이고 시가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노숙인들의 거주 공간을 강제 철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리 정비라는 이름 아래 천막과 임시 거처를 철거하는 조치가 반복되고 있으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노숙인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과 가정 단위의 노숙인들은 특히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임시보호소나 심지어 차량 안에서 생활하며 아이들과 함께 최소한의 안전과 안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단순한 주택 부족뿐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나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이미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지만 현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5,000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정신건강 서비스의 확대와 저소득층 대상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샌디에이고에서는 노숙 상태에 있는 퇴역 군인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노숙인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을 시도하고 있으나 제한된 자원과 높은 생활비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안정된 주거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가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저소득층 주택 확대,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강화, 퇴역 군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적 조치가 아닌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순위 3위, 시애틀. 시애틀은 2024년 9월 기준 약 14,144명의 노숙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미국에서 세 번째로 노숙인 인구가 많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인 기술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미국 내에서도 가장 번영한 경제 중심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 산업의 부의 축적은 역설적으로 주택 가격 급등을 불러왔고 그 결과 수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시애틀의 원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약 2,600달러, 평균 주택 가격은 87만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조차 큰 부담이며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도시는 그동안 노숙인들이 머무는 천막촌 철거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이는 단지 임시 거처를 없애는 데 그쳤을 뿐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더불어 정신건강 문제와 중독 문제도 시애틀의 노숙 위기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시애틀의 노숙인 중 약 별표 5% 별표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성,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나 싱글맘과 같은 취약계층은 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전한 주거지, 육아 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다층적인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시애틀시는 노숙인을 지원하기 위해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3만 5천 가구의 저소득층 주택 공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가장 큰 도전은 장기적인 전략 구축입니다.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주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을 더 짓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직업훈련, 의료 서비스, 정신건강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포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다차원적 접근 없이는 시애틀의 노숙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위 2위,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는 2024년 9월 기준 약 71,320명이 고정된 거처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수천 명의 노숙인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스키드로우 지역은 이 도시의 노숙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높은 생활비는 많은 근로자들의 실제 소득 수준과 괴리를 보이며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약 2,800달러, 평균 주택 가격은 90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정규직 근무자들조차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 문제 외에도 범죄는 노숙인들이 직면한 또 다른 심각한 위협입니다. 많은 노숙인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폭력과 착취의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시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여전히 50만 세대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 노숙인은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은 안전한 주거지가 없어 성폭력과 학대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시는 응급보호소 확대, 지원형 주택 건설, 정신건강 서비스 예산 증액 등 여러 조치를 시행했으나 실제 수요는 여전히 공급 능력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로스앤젤레스는 단순한 임시 대응을 넘어서 장기적인 저소득층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노숙인들이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의료, 정신건강, 직업훈련,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단순한 숙소 제공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순위 1위, 뉴욕시. 뉴욕은 2024년 9월 기준 8만 8천 명 이상이 고정된 거처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 노숙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 중심지로 잘 알려진 뉴욕이지만 여전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거처를 찾아 매일같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약 4,000달러, 평균 주택 가격은 100만 달러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 10만 명에 달하는 신규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쉼터 시스템에 더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거리, 지하철역, 임시 천막촌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성 노숙인은 특히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간이 부족해 이들은 폭력과 불안정성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뉴욕시는 긴급보호소 확장과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나섰지만 현실적인 수요는 공급 가능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노숙인 위기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가장 큰 과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감당 가능한 주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는 임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다수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뉴욕시는 관련 기관 간 협력 부족과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와 동시에 의료, 정신건강,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더 광범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노숙 위기를 다룬 탑시 미스터리즈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는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간절히 바라는 여성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함께 높여가는데 여러분의 참여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지고 작은 공감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